또 하나가 있어요. 어제 저희가 며칠 저희가 중점적으로 짚어봤던 게 현장 응급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의관을 정부 차원에서 투입을 했죠. 문제는 현장에서 군의관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셨다가 병원에선 어떠한 역할들을 맡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이분들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군인이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중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측면에서 보자면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4월 달에도 그랬고 5월 달에도 그렇고 군의관들 한 번씩 왔었죠. 이전에도 왔었지만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았었죠.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또 숙련도가 필요한데 이런 단기간에 비숙련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반전시키긴 어렵습니다. 일단 병원 입장에서는 혹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군의관들을 현장에 파견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 뉴스탑10에서 짚어봤던 현장 연결 이대 목동병원도 군의관 3명이 전원 복귀 결정을 했고요. 아주대, 세종 충남대 전원 복귀 요청과 요청. 강원대는 지금 보니까 병원 치과 면담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응급실에 그런 없다는 얘기고요. 충북대 응급실 외에 다른 병동에 배치됐다. 구정차장. 네. 이렇게 되니까 총 군의관 15명 가운데 현재까지는 단 한 명도 응급실에서 실제 진료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군의관을 급하게 투입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편법으로 이 응급 의료 대란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한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요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응급실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는 전공이나 의사가 아니라면 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군의관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패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의료 지식과 이 기술은 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분들이 낯선 응급실에 가서 응급 환자를 처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만 보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라는 너무 순진한 발상으로 군의관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군이라는 존재도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대응을 하는 조직인 것처럼 응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병원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만 갑자기 생기는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의사만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투입만으로는 이 응급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로 15명이 투입된 군의관이 단 한 명도 응급실에 배치가 안 된 데다가 실제로 응급실에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 치료 차트 작성을 할 수 없고 환자 동의서만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응급실에 정말 필요한 응급 인력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다음 화면이요. 이제 군의관도 군의관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1:1 전담 책임관 혹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 파견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감시와 처벌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을 떠나게 할 뿐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들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지금 비서관들, 1급 비서관들 17명을 지금 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7개 지금 광역단체에 다 보내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치 이제 정말 진료를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자 이런 차원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예. 이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제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현장 상황을 좀 점검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의료 전문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봐야 사실은 별로 그렇게 도움도 안 됩니다. 청소도 못 할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이게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 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어떤 라인을 통해서 하면 되지만 예. 지금 일단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기존의 어떤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들이 제대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전국의 응급실 중에서 딱 3곳만 문제가 되고 예. 그중에서 2곳은 곧 회복된다.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그날 또 이 뉴스를 했지만 지금 그 의사들 현장에 있는 목소리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에 대한 기준. 정상의 기준이 뭐냐면 문 열어놓고 의사 한 명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건복지부는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서관들을 보내서 현장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라. 이런 의미인데 아마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예.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보고가 뭐 이른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용산에 올라왔다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그래서 더 비판받았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전후 맥락도 있을 테고 그러니 여야 의사까지 만나서 테이블에 앉자 뭐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도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현장 상황이 제일 심각한 부분을 한번 단적으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광주에 있었던 사례인데 심정지 여대생을 돌려보낸 조선대학교 응급실입니다. 불과 100m 밖에서 의료진의 여력이 없다면서 수용을 거부한 사실도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근래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응급실 관련돼서 이제 피해를 보시는 그런 국민들의 사례들을 소개해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지 정말 씁쓸한 상황인데요. 어제 오전 7시 30분경에 조선대학교 벤치에서 여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선대에서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응급실이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응급실에서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에 인근에 전남대학교 응급실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 학생 지금 의식 불명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혹시라도 가까운 곳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더라면 혹시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 응급실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학교 벤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의료진 지금 이 진료를 볼 여력이 없으니까 수용을 거부했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다. 그러게요. 매일매일 이런 현장 상황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 같아서 매우 참담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최근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현장 방문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오늘도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요.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십시오. 네. 현장의 의료진들이 몸 갈아 넣어가며 알아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 더 괴롭히지 말고 제발 자기 할 일들이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 현장 지도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아서 거기가 이제 경기 북부의 권역병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틀 전 심야에 찾았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없는 건지 환자가 없어서 상황이 안 좋은 건지 현실 감각 떨어진다.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 안으로 못 들어온다. 저 대통령 방문 저 영상만 보고 정치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박성훈 비서관님.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좀 특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뭔가 다 텅텅 비어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텅텅 비어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예. 일단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종의 현장 준비가 있었던 건 아니냐. 사실상 뭐 하루 종일 환자를 받지 않고 응급실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좀 쇼잉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상태는 지금 환자들의 뭐 여러 가지 경험담이라든지 목격담이라든지 지인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이런 무수한 일화들을 살펴본 공통점이 예. 전화하면 못 받아준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오지 말라. 우리 병원 받아줄 여력이 없다. 다른 병원 가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환자들은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텅텅 비어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 켜놓고 문 열어놨다 해서 응급실이 가동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사실상 응급실 자체에서도 환자 수용에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비어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던 김한규 의원, 뭐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저한테도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못 들어왔다. 이거 대통령이 가면 평온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도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중재안, 유예안,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현장 방문과 정치권 비판까지 들어봤다면 여론조사 하나를 최근에 시민들의 시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가 나왔는데 그중 눈에 띄는 건요.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1등이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갤럽 조사는 특징적인 것이 객관식 조사가 아니라 주관식 조사입니다. 응답자가 자신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 제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꼭 집어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예. 이 100명의 응답자 중에 17명이 그 의대 정원 증원을 지금 꼽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한 것은 올 초반부터입니다. 벌써 이 8개월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충분한 대화와 이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갈등만 지속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국민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뭐 사실은 경제, 민생, 물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소통 미흡, 그것보다 최근 화두는 대통령이 왜 좋아하지 않냐라는 물음에 의대 정원 확대가 17%로 1위였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제 의사들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우리도 증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아직 뭐 의사들은 반응이 바로 즉각적이진 않습니다만 또 다른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 얘기는 그 여당에서도 지금 전공의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이제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중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뭐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그 국민들께 좀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 제가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노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환자다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책임이 큰 분께서 그렇게 하루가 뭐다 하고 남발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의사들과 협상 테이블 이 부분을 떠나서 이현정 의원님 한동훈 대표는 뭐 애둘러서 뭐 바로 사퇴해야 된다는 말은 안 했지만 특히 김재섭 의원이요. 여당의 소장파 의원들 천목해서 박민수 차관을 불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경질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꽤 큰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 다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에 연금개혁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관은 박민수 이 차관은 이제 의료 분야 이걸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 처음부터 지금 기획을 하고 이쪽 이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접합점 이뤄왔던 분인데, 특히 이제 의사와 전공의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 좀 화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박민수 차관이 의사들을 마치 뭐 개혁의 대상, 뭐 적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왔던 것들, 특히 의사를 의세라고 이제 본인이 뭐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발언이 굉장히 아마 감정을 자극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어떤 밀어붙이는 식의 어떤 이 브리핑이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 그 브리핑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기 손으로 전화할 수 있을 사람이면 이거 다 경증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아마 자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거는 조금 아파도 나중에 중증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는 의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마치 스스로 본인이 국민들이 내가 지금 직접 전화해서 병원 찾을 수 있으면 당신이 경증이니까 중환자실 갈 필요 없다. 이런 말로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냥 개인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의료계나 전공의들도 가장 먼저 요건을 내거는 게 박민수 차관의 이제 경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봐요. 이게 공직자가 어떤 기획을 기획하고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국민의 인내 한도는 한 6개월 정도라고 봐요. 국민이 6개월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벌써 의정 사태가 7개월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과 이런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단 우선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이 구성도 보면 지금 일단 걸림돌이 이제 지금 장 차관에 대한 이제 거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바꿔봐야 별 필요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뭔가 어떤 이 의사나 이런 분들한테 성의를 보이고 또 새로운 변화의 어떤 지향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인사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본인이 천목회에 나온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거기 원외 당협위원장들 꽤 많은데 예. 그런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여권 내에서도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발언, 뒷말을 부른 발언이 이 본인이 직접 전화로 걸어서 본인 몸 상태를 얘기할 수 있다면 경증 아니냐. 찢어져서 피나는 상태도 경증이다. 의식불명과 마비 아니면 경증이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과도한 일반어로 걱정을 끼쳐서 유감이다. 본인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 같아요, 구정 차장님. 네. 뭐 한동훈 대표도 공직자 연행 자제해야 된다고 했고, 나경원 혹은 뭐 김재섭, 뭐 야당 이재명 대표도 경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친윤 쪽에서는 이거 장차관 뭐 바꾼다고 대합 테이블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좀 생각들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태를 촉발시킨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개혁 기획 실패에 대한 책임, 의료개혁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응급의료 대란을 촉발시킨 것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주무부처의 장차관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의 예. 선결 조건은 아닙니다만 정부가 만약 이런 인사 조치, 지금까지 그 의료 대란을 촉발시키거나 또는 예. 관리를 잘못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경질을 한다라면 의사단체 그리고 야당조차도 적극적으로 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까. 대화의 물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 이 문제를 촉발시킨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 공백 사태 응급 현장 상황과 함께 오늘 일단 한동훈 대표의 안을 용산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아직 의사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뭐 사실 의료개혁과 관련된 의정 갈등은 국민들 피부에 확 체감되는 문제여서 앞으로 이 이슈도 잘 쫓아가 보겠습니다.